한국과는 달리 일본에는 황실이 있고 천황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대로 신의 후손임을 자처해왔고 일본 신화에서 초대 천황이라고 말하는 진무 덴노로부터 시작한다면 2600년 이상 역사적으로 실체를 인정받는 스진 덴노로부터 따지더라도 무려 2000년에 이릅니다. 신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일본 황실의 구성원은 성씨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요. 메이지 유신 이후로 모든 국민이 성씨를 가지고 있지만 성씨가 없는 유일한 가문은 황실뿐입니다. 어쨌든 이런 천황 제도를 가진 일본에서는 매년 생일을 기념하는 행사를 전 세계 일본 공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및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사과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일본에 대한 한국인들의 감정은 최악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한국에서는 일왕의 생일 파티 행사를 열고 있죠. 그런데 몇 년 전 열린 일왕의 생일 파티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한국 아줌마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한국 아줌마라고 부르는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지난 2019년 5월 1일 걸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사나는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물 하나를 올립니다. 자신의 사진과 함께 헤이세이가 끝나는 게 어쩐지 슬프지만 헤이세이 수고하셨다. 레이와의 새로운 시작을 향해 헤이세이의 마지막 날을 마무리합시다 라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 게시물이 공개되자 한국에서는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불었습니다. 여기에서 사나가 말하는 헤이세이는 2019년 5월 1일 퇴임한 아키히토 일왕의 재임 기간 동안 사용된 일본의 연호이며 레이와는 2019년 5월 1일자로 즉위한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에 따른 새로운 연호입니다. 헤이세이 시대에 태어난 사나가 한 시대가 저무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남긴 것이죠. 그런데 이 게시물에 대해 네티즌들은 한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또는 본인 조상들 덕분에 한국은 연호를 잃었는데 자기 나라 연호가 바뀐다고 축하하는 행동을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등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물론 한국에서 활동하는 일본인 멤버이기는 하지만 일본인이 자국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등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논란의 시작은 결국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서 생긴 일일 텐데요. 그런데 나루히토가 즉위하기 전에 한국에서는 매년 엄청난 비난을 받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왕 탄신일을 기념하는 생일 파티 행사가 매년 열렸던 것이죠. 일본은 매년 12월 6일경 일왕의 생일 축하 파티를 전 세계 일본 공간에서 열어왔는데 한국에서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한국에서는 매년 시민단체들이 반대 집회를 열었죠. 일본 공간이 주최하는 행사인 만큼 재벌과 국회의원 등등 한국에서 영향력 있는 모든 이들에게 초대장을 뿌리는데 참석자 명단이 공개될 때마다 친일 논란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지난 2014년 12월 6일 남산 하얏트 호텔에서는 여지없이 일왕의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일부 보수단체의 반발에 대비해 경찰 병력 상당수가 배치되었고 물론 초청장을 받지 못한 인물은 호텔 내부로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호텔 앞으로 모여든 시민들은 축하 파티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읽고 일본과 관련된 사진을 불태우는 등 충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수단체가 돌아가고 참석자들이 속속 모여들기 시작할 즈음 갑자기 한 아줌마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검은색 외투를 입은 그녀는 참석자들이 차를 타고 등장할 때마다 쌍욕을 쏟아부었고 창문을 열고 이동하던 참석자들은 그녀의 비난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들어야 했죠. 다소 과격한 욕이 섞여 있어 영상에 담지는 못하지만 그녀는 2시간이 넘는 동안 목이 새도록 모든 차량에 대고 꾸짖었고 듣는 이들의 기분을 상당히 언짢게 할 만큼 시원한 욕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전에 자위대 행사를 롯데에서 진행했을 때도 참석했었다고 밝히면서 이 파티에 참석하는 이들은 욕 들어 마땅하며 이보다 더 심한 욕을 들어도 괜찮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는데요. 여자는 약하지만 아줌마는 강하다고 지어진 영상 제목처럼 이 아줌마의 꾸짖음은 참석하는 이들도 기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뒤가 찜찜한 참석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보통 우리가 가진 아줌마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강한 모성애로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한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한 강한 여성들을 뜻합니다. 물론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는 없지만 미디어에서 비추는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난 2018년 연말부터 2019년 연초까지 대한민국은 스카이캐슬 신드롬에 빠졌습니다. JTBC에서 금토 드라마로 방영한 스카이캐슬은 첫 회 1.7%로 시작해 매회 시청률 기록을 경신하더니 마지막 회에서는 23.7%를 기록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죠. 스카이에 보내기 위한 4명의 엄마들 이야기라는 큰 틀에서 본다면 다른 드라마와 다를 것 없는 소재지만 그 안에서 펼쳐낸 배우들의 신들린 듯한 연기력은 아줌마로 불리는 엄마가 인생을 걸었을 때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되는지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얼마 전 트위터에는 백인 남성을 쫓아낸 한국 아줌마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등장했습니다. 아시아와 관련된 이슈를 다루는 트위터 계정 앵그리 아시안맨은 미국의 한 한인마트에서 찍힌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제시했는데요. 영상 속에서 한 덩치 큰 백인 남성은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었죠. 기사에 따르면 그 남성은 마스크 미착용으로 퇴장을 요청받았지만 매장 매니저를 쇼핑카트로 들이받고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 이를 목격한 한 무리의 한국 여성들이 등장해 그 남성에게 당장 가게에서 나가라고 소리칩니다. 그 남성은 자신의 덩치를 믿었던 것인지 한국 여성들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며 제스처를 취했지만 그녀들은 여기서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은 당신뿐이라고 맞섰습니다. 영상 속에는 제복을 입은 관리원도 보였지만 그는 전혀 손쓰지 못하고 오히려 가만히 보고만 있어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결국 한국 여성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그 남성은 매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영상을 게시한 주인공은 자막에 이 남자는 무고한 사람을 탓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매장에 모는 아줌마들이 자신에게 대항할 것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이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한국 아줌마가 김치로 싸대기 때리지 않은 걸 다행으로 생각하라거나 나도 같은 아줌마인 것이 자랑스럽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고 특이하게도 외국인들도 아줌마를 고유명사처럼 쓰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스탠포드 대학교에서는 세상이 발칵 뒤집힐 만한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됩니다. 2020년 시작된 코로나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택배 물량이 많아졌고 이에 따라 스티로폼의 양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스티로폼은 현대사회의 필수품이지만 동시에 환경오염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매립시키는 스티로폼은 수백 년이 지나도 썩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해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면 결국 무단소각이 늘어 대기오염의 주범이 됩니다. 만약 이 스티로폼을 먹어치우는 벌레가 있다면 어떨까요? 이 벌레에 관한 연구가 Environment Science and Technology라는 학술지에 게재됐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중국 과학자들과 함께 갈색 저고리 애벌레가 스티로폼을 소화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갈색 저고리는 딱정벌레과에 속하는 곤충으로 몸은 어두운 갈색이며 성충이 되면 약 15mm로 자랍니다. 이들의 애벌레를 미럼이라고 부르는데요. 연구팀이 미럼을 스티로폼 분해에 적용시키려고 한 것은 미럼의 장내 박테리아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2009년 대만에서는 미럼의 장내 박테리아 기능에 주목했는데요. 그동안 이 박테리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았으나 연구팀은 이 박테리아가 강력한 분해 능력을 가진 것을 알아냈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을 미럼에게 먹여보던 중 스티로폼을 분해 유기 폐기물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본격적인 실험을 위해 미럼 100마리에게 한 달 동안 매일 39mg의 스티로폼을 먹였고 그 결과 미럼은 스티로폼의 절반을 이산화탄소로 바꿔 배출했으며 나머지는 대변으로 배설한다는 사실도 규명해냈습니다. 추가적으로 연구팀은 혹시 배설물에 문제가 있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를 정밀 분석한 결과 배설물은 작물 재배용 흙으로 써도 좋을 만큼 안전하다는 사실까지 검증해냈는데요. 어쨌든 소량이기는 하지만 처치곤란의 스티로폼을 갉아먹고 유용한 배설물로 배출해내는 미럼을 발견한 이상 스티로폼으로 인한 공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발견은 5년 전 이미 한국 맘카페에서 발견됐던 내용입니다. 많은 여성들은 결혼 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맘카페에 가입해 육아에 대해 도움을 받거나 고충을 털어놓으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0년 2월 초 성동구의 맘카페에는 미럼이 스티로폼을 갉아 처먹는다는 게시글 하나가 등장합니다. 최근 유럽에서도 정식 먹을거리로 인정받은 갈색 저거리라는 곤충의 애벌레 미럼을 키우던 회원이었죠. 미럼은 아프리카나 호주 등에서 소비되는 식용곤충의 하나로 탄소 배출량이 적어 미래 식품 공급원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밝히지는 않았으나 미럼을 갖게 된 그녀는 비닐에 쌓여서 배달된 미럼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싫어서 비닐을 빼고 그냥 스티로폼에 담아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미럼이 궁금해진 그녀는 스티로폼에 귀를 갖다 대보았죠. 여전히 사그작 소리가 들리기에 열어보니 미럼이 스티로폼을 갉아먹고 있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스탠포드 연구팀이 5년 뒤 세계를 뒤바꿀 혁신 논문을 발표하기도 5년 전에 이미 한국에서는 아줌마가 실생활에서 발견해낸 것이죠. 만약 그녀가 이 현상을 규명할 과학적인 지식과 논문을 작성하는 전공 지식이 있었다면 이 놀라운 발견이 한국의 최초가 될 수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녀는 해외 언론과 미디어에 엄청난 관심을 받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앞으로 우리 아줌마들이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모습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